지금부터요. 네. 녹화되면 어때요? 죽일까? 이거 어때서?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 4차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간 세 실근 갖는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4차함수가 극점 3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4차함 계수가 양수니까 극소 2개, 극대 하나. 알파, 감마에서 극소고 베타에서 극대겠네요. 대소항이 나와 있으니까. 다 이해하시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형태인지 혹은 이런 형태인지 혹은 이런 형태인지, 여기 같은 라인이요? 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요. 이것 빼곤 다 아는 거죠.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해야 한다고, 내 말은. 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알겠지? 이건 러프하게 생각만 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분의 f 알파 더하기 f 베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두 극소의 평균이거든요. 맞아요? 두 극소의 평균이 뭐길래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냐, 이게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마이너스 b가 뭔지 좀 정체를 알고 싶어요. 근데 극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미분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x의 세제곱 더하기 3ax의 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죠? 예. 이렇잖아. 맞아? B의 음수 조건은 이것 때문에 좋구만. 무슨 말이냐면 0에서 일단 하나 극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뭐냐, 정체를. 요 4분의 2b요. 두근의 곱이 2분의 b잖아요.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죠.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알파, 베타가 0 그리고 감마, 이 소리 하고 싶은 거 아닌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베타가 0이고 알파는 음수고 감마는 양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 정체를 알겠잖아요. 얘는 F0이에요. 즉 F 베타라고. 즉 극대 값이라고. 그럼 두 극소의 평균보다 극대가 크냐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두 극소값 중에 더 큰 애랑 비교를 해도 극대가 크거든요. 아까 그림 대충 요런 느낌의 그림이라고 했잖아. 높이 안 똑같더라도 알파일 때 함수값, 여기가 이제 베타이면서 0일 때 함수값, 여기가 감마일 때 함수값인데 이 점과 이 점을 평균 내봐야 어차피 베타일 때 함수값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기억은 참이다. 그리고 f 알파 곱하기 f 감마가 양이다라는 얘기는 두 극소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호가 같으려면 x축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둘 다 의미가 맞는데 이렇게 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네. 이것 때문에 4 실근 간다고 할 수는 없죠. 실근 없을 수도 있고요,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3개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x축의 위치를 알 수는 없어요. 니은에 주어진 조건을 포함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디귿, f 알파는 양수이고 f 감마는 음수이다 라고 하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x축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이면서 0이고 여기가 감마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진짜 양의 실근이네요. 그리고 더 이상 없으니까 나머지는 두 허근이겠죠? 디귿은 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불만하시죠? 불만하죠? 네. 자, 3번으로 넘어가 될까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는 fx에서 f'x의 절대값을 빼는 거야. 그지?
가가 F3과 G3이 0이다라고 하는데 F3이 0인 건 알겠어. 근데 G3이라는 건 F3 마이너스 절대값 F 프라임이 3이잖아. 근데 이것조차 0이어야 한다는 건 F 프라임 3도 0이라는 소리인 거지. 이해가니? F3이 0이기 때문에. 근데 F3도 0이고 F 프라임 3도 0이면 무슨 뜻이에요? X는 3에서 방정식 fx는 0은 중근 간다는 얘기죠. 함수값도 0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니까. 타당합니까? 그 다음에 4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다. 그러니까 가 조건까지만 해석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3에서 어차피 접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y는 4를 끄면 이런 식으로 끄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y는 4를 끄면 3개도 되고 2개도 되고 1개도 되잖아요. 4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2개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은 일단 아니고 y는 4가 이렇게 끄어진다는 얘기겠지, 친구들아. 맞니? 그래야 여기 하나, 2개의 실근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가, 나를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니? 여기까지 알겠어? 물어보는 게 뭐냐? G12요? 야, 근데 니네 이거 알지 않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어야 되지 않냐? 1대 2여야 되니까. 자,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차함수는 점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점대칭을 좀 이용해서 접근하라고 했어요. 뭐하고 점대칭이라고 했죠? 뭐하고 구분하라 했지? 교점. X축 아니어도 돼요.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점. 그리고 대칭점. 변곡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롤의 정리 혹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 이렇게 네 군데를 끊으면 여기 세 군데 길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으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물론 이거 몰라도 저기 x좌표는 알파라고 잡고 실제 미분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지? 이걸 만약에 안 외우고 있다.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미분을 해서 여기 위치를 찾아요. 그럼 여기가 3분의 2 알파 더하기 3 나오거든요. 그럼 3분의 2 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한 함수값이 4다 이용해서 알파가 0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푼 애들 좋은 등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3개의 간격이 다 1이어야 돼요? 네? 다 1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0은 3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0일 3이라고 하면 안 되나? 0일 3이라고 하면 안 되네. 미안해.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재윤이가 예리하다. 야, 이 길이만 같다는 걸로 0일이라고 할 수 없네. 물론 0일일 것 같지만 0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긴 하지만 0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 맞다. 그지? 알파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하면 아니 뭐 마이너스 2? 아무튼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1대1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문제 많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찢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얘는 계산을 하시는 게 맞네. 그겠죠. 네. 일부러 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계산하기 싫잖아. 근데 우리가 그지? 여기를 3-3알파라고 할까? 이거 알파라고 해버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여기는 3-2알파라고 쓸 수는 있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fx라는 식이 최고차의 기수 1이니까 x-3의 제곱 곱하기 x-3 플러스 3알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f3-2알파의 값을 계산을 하면
얘가 4알파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알파 아니니? 그지? 이게 4다. 그럼 알파는 1이네. 그죠? 그럼 처음에 찍은 게 맞긴 맞았네요. 여기 0이고 여기 1이네요. 그죠? 네. 나머지 이제 gx는 x-3의 제곱이고, 야, 그 다음에 f'x를 또 이걸 미분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미분 왜 하냐? 극점 위치 알잖아. 둘 다 어디야 1하고 3이지. 2차 계수는 3으로 바뀌었겠지. 미분했으니까. 야, 여기는 이거일 거 아니야. 그잖아. 이미 극점 위치야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미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G10은 얼마지? 10 곱하기 490 마이너스 27 7 140 49 189 예. 301이네요. 뭐 이렇게 이상한 숫자를 줬지? 그래서 이렇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모르게 찍고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이러면 답도 맞기 때문에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 넘어가 되겠죠? 네, 이 경우는 계산을 해서 저 절편하고 극점 위치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5번 두 점 PQ가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T초 후에 점 PQ의 위치를 각각 FT, GT라고 할 때 HT는 그럼 뭐냐면 위치의 차이입니다. 이걸 보고 HT든 FT-GT구나 하지 마시고 두 점의 위치의 차예요. 맞아요? 그럼 봐봐. 이게 양이라는 건 뭘 뜻하냐? P가 앞서 있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 그 수학투에서 다루는 물체 운동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그냥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위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평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원점이 있었고 여기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위치를 뺀 게 양이라는 얘기는 P가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다. 이 정도의 의미인 거야. 알겠지? 음의 의미는 오히려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물론 원점보다 우측에 있냐 이런 건 알 수가 없고요. 왜냐면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니? 예, 그냥 누가 앞서 있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특정할 수 없어요. 자, 근데 T는 0에서 D까지 해서 HT의 그래프는 답은 옳은 곳을 고르세요. 0에서 B 사이에서 Q는 P를 추월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P가 앞서 있으니까. 맞아요? 한 방향으로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점 특정이 되겠네.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Q는 P를 추월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P가 Q보다 더 앞쪽에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B와 D 사이에서 Q의 속도가 P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저 그림은 위치에 관한 그림이지 속도에 관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앞서는 건 정확하거든요. Q가. 근데 속도만 빠르냐 이걸 알려면 이걸 미분하셔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음이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나온다는 건 H'T는 뭐예요? F'T-G'T니까 이게 속도의 차란 말이야. 속도의 차가 음이 나오니까 사실 이 구간에서는 누가 빠른 거예요? Q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맞은 거 아니냐? 아니지.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 양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P가 더 빠른데 이 구간 전체에서 얘기했으니까 아닌 거죠. 이해하시죠? 이건 뭐냐면 위치 그래프를 속도 그래프를 착각해서 동그라미 치길 바라는 거예요. 위치가 우측에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디귿 A에서 B 사이에서 P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이건 당연하죠. 왜냐? P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말은 얘가 상수라는 말이에요. 그잖아. 얘도 상수이면 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수 없어요. 속도의 그래프가요. 이 그래프 말고요. 알겠죠? 네.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둘 다 상수라면. 그렇잖아. 둘 다 일정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직선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게 맞는 거죠. 이해하지? 이해하지? 이것도 마찬가지. 디귿보기도 마찬가지야. 뭐야? 위치 그래프랑 속도 그래프를 헷갈리게 만들려는 속셈이잖아.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방금 제가 혹시 환청을 듣나 했어요? 아씨 뭐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귀에서 희미하게 뭔가 들려? 그래서 환청인가? 아 예. 자 놀이동산에서 그림과 같이 설치된 레일 위의 지점 A, B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각각 나와 있고요. T초 동안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L차는 한 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한 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요만큼 지금 뭐란 얘기냐면 12t-t의 제곱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높이의 변화율이잖아. 그게 진짜 궁금한 건 얘란 말이지. 이 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나는 뭐가 알고 싶냐면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쓰고 싶네. 여기 이 부분이 20이잖아요. 그럼 36분의 20이면 얼마예요? 9분의 5죠. 그럼 여기도 9분의 5일 거 아니에요. 사실 사인 세타가 9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죠? 저거 사인 아니야? 혹시 나한테 사인 게 있나?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9분의 5 곱하기 12-t의 제곱이에요. 선생님 높이의 변화니까 높이 구해야 되니까 이거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하려고 하는 친구는 하수야. 왜냐면 미분할 거잖아. 변화를 구할 거니까. 저거 5 더해봐야 미분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의 변화율만 구해도 되냐면 방금 구한 9분의 5 12t 어디 갔냐? 네. 잘못 썼어요 여기. 12t-t의 제곱. 옮기면 잘못 적었네요. 네. 12t-t의 제곱. 이거만 계산해도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9분의 5 그대로 두시고 12-2t고요. 여기에 t를 4를 넣으면 얼마냐? 4초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9분의 20이 되겠네요. 그럼 t 플러스 q는 29. 왔어. 나의 쿠팡이 왔다고. 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Y축 위의 점 P 0,B에서 함수의 그래프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점. 거리가 최소인 점을 구할 때 아직도 거리를 구해가지고 최소를 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시나?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아니야 내 성격이 안 맞다. 졸라 대충 그리려고 하는데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성의 있게 그려보도록 하죠. 네. 얘가 지금 y는 fx잖아. 맞아? 그치? 0,b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b는 어차피 0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데를 놔도 될 거야. 그치? 이때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점까지 거리를 잰단 말이지. 근데 거리가 언제 제일 짧냐라고 물어보면 언제 제일 짧냐 재현아? 짧을 때 제일 짧냐? 고맙다.
언제 제일 짧아요? 이때죠. 이런 상황일 때. 여기서 Q의 위치를 옮겨보시면 저게 당연히 최소다라는 거 바로 납득하겠죠. 나머지 전부 다 저기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저게 최소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겠냐면 여기 이 점의 좌표가 a, a 제곱 더하기 3a니까 a, a 제곱 더하기 3a랑 0, b 사이의 기울기는 a, a 제곱 더하기 3a의 접선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예. 물론 판별식 써도 되는데 미분이 있으니까 미분을 하죠. 예. 그러면 2a 더하기 3하고 누구를 a분의 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b를 곱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잖아요.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여기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b가 0으로 가잖아요. b에 관한 극한이니까 a를 b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쉽죠. 근데 a를 b로 나타내려고 보자니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식은 a에 관해서는 3차식이거든요. b에 관해서는 1차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관계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b가 0일 때 이 관계식에서 a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a 어디로 가니? b에 0을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어디로 안 가니? a 제곱 더하기 3a는 b가 0이니까 약분해서 a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그럼 a 더하기 3, 2a 더하기 3이 마일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2a의 제곱 더하기 3a, 6a, 9a 더하기 10이 0이라는 소린가? 맞아요? 무언가 이상한데 이러면? b가 0으로 갈 때 a가 어디로 가냐? 뭐가 이상하지? a 더하기 3 뭐가 이상해요. 왜냐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b가 0으로 가면 a도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니? 네, 저 점이 이동하면. 근데 a 0을 넣으면 성립 안 하니까 때려쳐보죠. 근데 이거 굳이 식으로 볼 필요가 있나? b가 0으로 간다는 말은 이 점이 원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원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b가 원점에 접근하면 당연히 거기가 최소인 점도 원점이겠죠. 그냥 a가 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식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식으로 보는 건 사실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0으로 간다는 건 실제 0이라는 뜻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b에 0을 대입한 건 실제 0이라고 대입을 해버린 거니까 별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 b를 그냥 그래 이것도 약간 불만이면 아직 결론 내지 말고 b를 a로 표현해 볼게요. 알겠죠? 네. 이 식에서 b를 a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지 않냐 아가들? 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b 이놈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분의 a예요. 그죠? 예.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a 더하기 3분의 a예요. 맞죠? 그러네. 아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a를 약분한 게 잘못이에요. 그죠? a 약분 안 되고 남아있어야 0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그 b에 0 집어넣고 a를 막 약분을 시도해버렸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A 전부 다 A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맞아요? 예. B가 0으로 접근할 때 A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거꾸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A가 0으로 갈 때 B가 0으로 간다. 뭐 똑같은 말이긴 하죠. 예.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질문 나온 거 같냐면 이게 지금 B에 관한 식을 써야 되는데 B에 관한 식을 쓰지 않고 그냥 A도 0으로 간다. 이렇게 쓰고요. 그죠? 예. B를 없애버리는 거죠. B를 없애버리면 얘가 A 더하기 3 더하기 2A 더하기 3분의 1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3분의 10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죠? 네. 이 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A A 더하기 3 더하기 2A 더하기 3분의 1인데 B가 0으로 갈 때 A가 0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한 반론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얘가 0 가는 거 말고 얘가 0 가는 게 가능하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B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A가 0으로 안 가는 상태에서 C가 0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좀 확인해 보자고요. 알았지? 네. 이게 0이라고 하면 A 플러스 3 아까 뭐 그것도 나오겠지만 2A 플러스 3 더하기 1 이게 0인 거네요. 그러면 2A의 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10 이게 0인 거예요. 그죠? 네. 안 되진 않는데 A가 뭔가로 가지 않냐? A가 뭔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합은 아니잖아요, 그죠? 판별식 써보면 이게 실근이에요. A가 존재하거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접선하고 수직이어야 되는 건데 81 80이니까 판별식 1 나와요. 1 그죠? 양수가 나와요. 나는 음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뭐 때문에 나올까? B가 0으로 접근하는데 A가 이럴 수 있겠네. 이건 그림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에서 얻었잖아요. 이게 좀 많이 애매하긴 한데 어느 정도나 가야 될까? 이게 그림상으로 표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까? 좀 쉽지가 않다 얘들아.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정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나 뭐 그리려고 하는지 알겠지? 모르겠냐? 알겠잖아. 근데 그림이 잘못되면 상관없어요? 그림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엑셀 제목에는 아래로 볼록이구나. 너 왜 이렇게 맛이 갔냐? 그래요. 그래서 그림이 안 나오나? 그러네요. 왜 이제 말해? 상관없을 줄 알았죠. 나 닮아가지고 이제 아니 상관이 방금 이 문제를 그렇게 그냥 풀어버리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그래서 분명히 방정식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림에서 안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거야. 약간 멘붕이 왔어.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다음부터 그냥 얘기해줘요. 알겠죠? 네. 제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왜 말 안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음. 근데 순간 어때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저거 낼름 근을,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낼름 근을 구해가면서, 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찾기 힘드네. 그지 않니,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저게 실근 간다는 건 뭐냐면, B는 0으로 접근하는데 A는 0이 아닌 상태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우리가 이제 A는 0으로 간다고 문제를 풀어버렸는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B가 0으로 가게 되면 얘가 0인 경우에는 A도 0으로 가는 거지만 얘가 0인 경우에는 A가 0으로 안 가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고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건 이거죠. B가 이런 데 있으면서 B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직인 경우 가지고 문제를 푼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B가 0으로 가면 A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태야. 얘가 A제곱 아니 A, A제곱 더하기 3A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B를 0으로 접근을 시키면 얘가 0, B니까 A도 0으로 가는 게 맞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만족하는 그림이 하나 더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실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뭔지를 좀 찾고 싶은 건데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이면서 A가 0으로 안 가는 위치요. 눈대중 옷이 안 나오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수직이 안 나와. 여기 오면 수직이 나오냐? 접선이 수직 나와야 돼서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 확실히 아닌데. 어딘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쪽 각도가 많이 틀어지잖아요. 그죠? 이쪽은 각도가 좀 남고 여기 어딘가의 위치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이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정확히 못 찾겠어요. 이거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이게 방정식 근해공식을 풀으면 찾겠죠. 풀면 찾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B는 0이 되고 A는 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쪽으로 나가는 건 거리가 최소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탈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식을 가지고 B도 0, 그러니까 A도 0으로 간다고 판정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B가 0으로 갈 때 A가 0으로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 보니까 B가 0으로 가면 A도 0으로 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바른 판단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수식하고 그림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림은 우리가 애당초에 최대한 그림을 보니까 이쪽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바로 나오는 거고 수식은 그림을 안 보고 하는 거니까 둘 다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거의 답은 10분의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B가 0으로 갈 때 A도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맞는 설명이지 그림도 안 보고 B가 0으로 갈 때 A가 0으로 간다고 하면 맞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A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A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식하고 그래프가 서로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래프는 최소인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y축의 우측만 보고 있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런 거 나오면 느낌 알잖아요. 그냥 0이구나, A가 0이구나 해서 풀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왜냐면 아까 구하는 극한이 뭐였니, 얘들아? B분의 A였잖아. 근데 B가 0으로 가는데 A가 0으로 안 가면 이거 발산이잖아. 선지에 발산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시험보다 약간 이렇게 뇌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지? 시발 이러면서 그러면 어차피 B가 0으로 가면 A가 0으로 안 가면 발산인데 발산이 지금 복이 없구나. 그냥 0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겠다. 왜? 0분의 0꼴에 확정극한 나올 거니까.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빨리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집 푸실 때는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예. Y축 위의 점 P에서 곡선의 근 한 접선이 이 곡선과 접점 이외의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다고 할 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맞아? Y축 위의 점에서 Y축 위의 점이라는 건 곡선 위의 점이겠니? 곡선 밖의 점이겠니? 곡선 위의 점일 수도 있고 Y절편이라면 Y절편이 아니라면 곡선 밖의 점이란 말이야. 맞아?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고빈도 출제되는 문제야. 우리가 이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걸 더듬어 가면서 문제를 풀 텐데 나중에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한 5초에서 10초 만에 답을 찾아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이 모양을 좀 보려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보면 극대 극소 둘 다 있단 말이야. 지금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죠. 그러면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2, 얼마니? 마이너스 3이니? 맞니? 오메 대답 좀. 그죠? 예. 근데 Y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Y축 위에 점이 Y절편이라면 접선이 이해가 나오니까 하나, 두 개 나오니까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접점 이외의 점에서는 다시 이 3차 함수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뭐가 아니다? Y절편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Y절편이 아니면 뭐예요? 이런 데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웃긴 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또 만나잖아. 이것이 안 되는구나. 선생님 근데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연장하면 또 만나잖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선생님이 안 되는 걸 자꾸 물어봐요. 문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네. 근데 모든 3차 함수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점대칭이라고 했죠.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했죠. 얘들아 이게 돼. 딱 이거 하나만 돼. 무슨 말이냐면 P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딜 지나요? 대칭점을 지나요. 물론 변곡점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죠? 여길 지나면 얘랑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 이게 3차 함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딱 이거 한 점만 그렇거든요? 나머지 점은 안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좌표는? 이라고 물어봤잖아. 한 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건 워낙 고빈도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런다고 이걸 보고 P는 변곡 접선이라고 해요. 저거를 변곡 접선의 y 절편이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변곡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2기에 미분을 해요. 그럼 6x-6이잖아요. 그럼 변곡점은 1, 얼마니? 마일이니? 그치? 변곡 접선의 기울기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3이거든? 그럼 y는 마이너스 3x 1, 마일을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2야. 그러니까 p는 0,2라고. 이해되나 친구들? 이해돼요? 네.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씨 뭐야 문제 오류인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뭐 안 되는 게 있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는 상태로 보면 그냥 순식간에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뭔가 3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뭐가 잘 안 풀리잖아.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변곡 접선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 두 가지를 주로 내잖아. 다항함수의 미적분에서 5차 안 내잖아. 2차 안 내고 3, 4차를 내는데 4차가 더 복잡한 함수니까 4차 함수 문제가 더 어려워야 되거든. 근데 웃긴 게 대부분 어려운 문제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3차 함수를 물어봐. 근데 왜 3차 함수를 물어보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되냐? 더 쉬운 곡선인데 3차 함수는 모든 종류의 3차 함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대칭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건을 더 적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 점대칭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풀지 못하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너가 변곡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거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뭐하고 있지? 변곡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뒤에다 뭐랑 상관이 있냐면 변곡점하고 상관이 있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 나왔을 때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이건 진짜 극고난도 문제거든. 극고난도 문제.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서. 가끔 기형 디귿 문제 중에 방금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B-A분의 FB-FA는 마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복이요. 이게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얘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였단 말이야. 연우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에서 B-A분의 FB-FA는 F'C인 C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 범위는 얘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얘 범위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때는 양의 기울기야.
계속 줄어들다가 제일 작았을 때 마3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시 늘어나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니까 F'C가 반드시 마3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얘랑 같으니까 마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극고난도예요. 틀렸어요. 어이씨, 어디 틀린지 알겠니, 니네 이거? 이것 때문에요. 변곡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3차 함수 위에. 저건 한 점에서의 기울기밖에 안 돼요. 지금 AB의 대소가 정해져서 AB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같아도 말이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빠져야 돼요. 그래야 참이에요. 야, 이거는 문제를 만드는 학교 선생님들도 혼동을 자꾸 하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건드리다가 틀린 걸 맞았다고 정답을 표기하거나 맞은 걸 틀렸다고 정답을 표기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수정하고 막 애들이 항의해서 수정되고 막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진짜 극고난도인 거지. 방금 내가 설명하기 전까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지 않나? 이렇게. 근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원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아니야. 못 푸는 문제는 찍으면 되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걸 딱 체크를 했어. 집에 와 채점을 딱 했어. 응? 답이 틀렸나? 근데 알고 보니 내가 틀렸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왜냐면 이런 문제들 시간이 남아도 엎드려 버리거든요. 난 다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와서야 틀렸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진짜 확실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틀리는 문제.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손도 못 대겠다. 이거는 찍어서 맞을 수라도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틀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다 라는 얘기. 알았니? 좋아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갈게요.